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45분 경기 출발합니다. 먼저 흰색 유니폼의 수원 삼성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자기 진영에서 공을 돌려보고 있는 수원 삼성. 이 경기는 역시 차두리 선수가 은퇴식을 갖는 경기로서 출전하지 못하면서 관심을 좀 많이 집중시켰고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도 그전 슈퍼매치에서 0대3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서력전이 되지 않을까 또 관심을 집중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 수원도 적극적이었고 서울도 적극적이었어요. 일단 고유한 선수의 돌파 장면이 나왔는데 일진 일퇴를 양팀이 반복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경기는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뜨거웠고 공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공격을 했었던 수원의 모습이었었고 서울 역시 공격 라인에서 약간의 변수가 생기는 아드리아노가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공격 라인에서 무게감이 좀 떨어졌던 그런 경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올 시즌 첫 번째 슈퍼매치에서 정대세 선수의 활약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정대세는 일본으로 떠나갔고 마지막 슈퍼매치, 이 경기 전의 슈퍼매치에서는 차두리하고 아드리아노가 골을 넣었었는데 둘 다 경고노적으로 이 경기에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양팀 모두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에 임했었고요. 그리고 홍철과 영기훈을 앞세운 왼쪽 라인이 좀 더 분발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묶이면서 수원은 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은 이제 공격 라인이었습니다. 측면에서 홍철과 염기훈이 잘해주지만 지금 다시 한번 득점 장면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것도 참 수비의 실수였죠. 그렇습니다. 수비가 어떻게 본다면 상대가 한 번에 넘기는 패스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못하면서 윤주태 선수에게 득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요. 그 윤주태 선수도 칭찬해야 되는 부분이 정성영 골키퍼가 각도를 좁히고 나오는데 이것을 너무나 매끄럽게 제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 장면에서 보시면은 실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면이었는데 수비가 쓸데없는 동작을 하면서 윤주태 선수를 속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윤주태 선수는 속지 않았고 연재민 선수가 저렇게 이제 스텝 오버 기술을 쓰면서 윤주태 선수를 좀 휘청거리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수비 라인에서는 저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이없게 상대에게 한 골을 내준 골이 됐습니다. 이 골은 매우 컸던 것이 박주영과 아드리아노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윤주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도 한 번에 넘어오는 패스 윤주태가 굉장히 침착했죠. 그리고 정승용 골키퍼를 무서워하지 않는 강력한 슈팅을 때려주면서 두 번째 골을 득점을 했는데 이거 역시 사실 한 골 실점한 이후에 수원의 수비 라인들이나 미드필더진이 너무 이제 한 발 앞서다 보니까 뒤쪽의 공간을 상대에게 많이 내준 골이 됐습니다. 네. 이 중원에서부터의 패스가 기가 막혔고 사실은 반대편에 들어가는 윤일로에게 패스를 하고자 중앙 쪽으로 가다가 패스 코스가 다 막히니까 반대편으로 꺾어놓고 마무리 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윤주태 선수의 축구 센스를 알 수 있는 득점 장면이에요. 이제 양팀의 진영을 바꿨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45분 출발합니다. 연재민 선수가 실수를 범하니까 곽기수 선수를 넣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서정원 감독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라운드에 계속 이제 비가 내리면서 그라운드가 젖어 있다 보니까 빠른 패스가 가능했었고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산토스 선수도 몸을 푸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곧 경기에 투입이 되죠. 윤일로 선수도 윤주태 선수와 함께 굉장히 많은 호흡, 그러니까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좋은 호흡을 보여줬었고요. 이 경기는 시찬말로 얘기해서 윤일록 선수가 미끼 역할을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수비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윤주태 선수가 다시 한번 득점 찬스를 맞이했고 지금 워낙에 슈팅이 좋았습니다. 네, 이거는 수비의 실수, 골키퍼의 실수를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윤주태 선수가 먼저 과감한 선택을 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대단한 발등을 또 보여주면서 각도가 없는 가까운 쪽 포스트를 노리면서 강력한 슈팅을 때렸는데 그것이 또 세 번째 해트트릭을 하는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사실 윤주태 선수가 이 장면에서도 워낙에 슈팅이 좋았고 그리고 이 골이 들어가면서 서울이 쉽게 승리를 거두는 듯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윤주태 선수의 이 해트트릭이 완성이 되면서 윤주태 선수도 좀 침묵을 지키겠거니 이랬었는데 산토스가 바로 따라잡았습니다. 산토스가 이제 교체 투입돼서 공격의 선봉 역할을 했었죠. 역시 산토스 하면 K리그 득점왕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스트라이커 바로 밑에서 활동을 하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서정원 감독이 산토스를 이제 후반전에 투입을 했고요. 바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유상훈 골키퍼가 그 전까지는 슈퍼매치 4경기에서 패배가 없었고 실점도 1실점밖에 없었는데 다시 한번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유상훈 골키퍼 표정이 약간 굳어 있었고요. 이 장면에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산토스 선수를 너무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산토스가 키가 큰 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헤딩 슛을 허용했기 때문에 유상훈 골키퍼가 이제 수비 라인에 약간 아쉬움을 토로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선수들끼리는 그 골이 많이 터지는 날, 그런 날을 소칭 되는 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윤주태가 왜 되는 날인지가 이 골로서 입증이 됩니다. 네. 해트트릭도 대단한데 슈퍼매치에서 한 경기에서 4골을 몰아넣었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대단한 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장면에서 득점하기 전에 또 동작을 보신다면 윤주태가 오늘 경기를 얼마만큼 잘 준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볼 트래핑을 하자마자 볼을 세워넣는 동작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그 찰나에 수비도 동시에 멈칫하게 되는데, 그 멈칫하는 찰나에 윤주태는 다시 한번 드리블을 치고 나가면서 수비를 완전히 벗겨냈고요. 그리고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또 보여줬습니다. 패스가 들어왔었고 세워놓고 수비가 서는 동작을 보여줄 때 다시 한번 치고 나가면서 먼저 포스트를 노린 아주 절묘한 슈팅이었습니다. 네. 수비수를 완전히 제치는 타이밍도 좋고 슈팅의 코스도 좋고, 윤주태 선수 이날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슈퍼 히어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득점 장면 하나하나를 보면 뭐 물론 수비 실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윤주태 선수의 슈팅이 너무나 좋았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권창훈 선수가 따라가는 골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이제 권창훈 선수가 이 골을 넣긴 했는데 이 골뿐만이 아니라 권창훈 선수는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으나 효과를 보는 장면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이 골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수원은 산토스와 권창훈이 득점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방에 있는, 그러니까 윤주태 선수의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득점을 해주면 훨씬 더 게임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선수들, 그러니까 밑에 좀 처져 있는 선수들이 득점을 하면서 네. 좀 공격 라인에서의 파괴력은 좀 떨어진 모습을 이제 득점한 선수의 면면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권창훈 선수의 마무리도 정말 대단했죠. 네, 깔끔했죠. 몰리나의 왼발 프리킥은 언제나 날카롭고요. 자, 이제 여기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모든 공격수가 올라왔을 때 뒤쪽 수비 라인에 많은 구멍이 생겼거든요. 이 찬스를 이제 수원이 잡아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카이오가 마무리 짓지를 못했어요. 물론 유상훈 골키퍼가 각도를 너무나 잘 좁히면서 나오면서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오라면, 수원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마무리를 해줬어야 됩니다. 윤주태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마무리를 했다. 비교해서 카이오 선수가 이 장면에서 득점에 성공했으면 시간도 좀 남아있고 4대3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희망을 수원에게 줄 수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는 이렇게 득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위기 상황에서 팀을 건져내는 어떤 슈팅도 득점도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네, 지금 약속된 세트피스 장면인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뒤쪽에 있는 서정진에게 밀어주고 서정진이 슈팅이었는데, 이것은 골문을 외면하고 말았는데, 저는 그 서정원 감독이 슈퍼매치를 두고서 역시 세트피스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효과를 보는 장면이 없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수원이 경기를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이제 수비 라인에서의 준비가 서울보다는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득점을 할 때도 어떻게 득점하냐가 중요하지만 실점할 때도 어떻게 실점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신세계의 중거리 슈팅 네. 골로 연결되는 장면은 정말로 대단한 장면인데, 다만 아쉽게도 시간이 부족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카이오가 그 전 장면에서 골을 넣었다면 이제 시간적으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는데, 지금 종료 직전에 신세계가 이제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은 타고 있으나 네.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신세계 선수 이제 풀백으로서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주면서 세 번째 득점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수비 라인에서 득점을 해줬을 때 전방에서 한 골 정도만 기록을 해주면 정말 쉽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수원의 서정원 감독이 되겠습니다. 네.